반갑습니다. 오늘 펩트론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6%의 장대 양봉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재료가 나와줬죠? 자, 지금 펩트론뿐만 아니라 뭐 뒤따라가는 D&D 파마텍이나 뭐 ABL 바이오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지금 마운자로를 한국에서 생산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일라이 릴리와 SK와 첫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거점 구축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결국에는 이 비만 치료제를 무엇을 한다? 의약품 중간체에서 원료 의약품,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SK 팜테코가 무엇을 한다? 어느 정도는 원료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으로 완제품으로 넘어가는데, 이 완제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누구다? 맞아요. 가까이 있는 오송의 그 신설 공장을 구축할 예정인 펩트론이 지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16%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무슨 재료죠? 맞아요. 일라이 릴리와 지금 13개월 동안 그 기술 평가에 들어간 그 결과가 7일 이후에 12월 7일 이후에 나와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어느 정도는 지금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거래량이 동반된 위에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 차트로 보시면은 이 자리권을 지켜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점을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는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맞아요. 주가가 빠진다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엔 13개월 동안 24년 10월부터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어떤 기대감으로? 맞아요. 기술 평가. 일레일리와 이 펩트론에 대한 그 기술 평가가 지금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지금 무엇이에요? 기술 이전. 근데 그 규모가 지금 거점 대략 잡아서 한 3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가 자 얼마에서 올라와줬죠? 자 이때 당시에 자 주가가 한 4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5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자 5만 원 정도 됐어요. 5만 원에서 지금 한 36만 원, 그리고 최고점 자리까지는 한 4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한 이미 상승을 보여줬는데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재료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16%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 근데 지금 주가를 끌고 가고 있는 주포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된 재료들을 또다시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패턴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주가가 빠진다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만들어낸 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 나와줬을 때도 거래량이 동반된 공매도의 물량들도 쏟아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준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반영이 될 만큼 된 재료이고,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3조 원과 5조 원에 대한 뭐 어떤 계약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뭐 카무루스라는 그 기업 해외에서도 지금 이미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이 이미 몇 년 전에도 나와줬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투자자 거래량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수급면,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어느 정도는 고점 자리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큰 변동성 속에서 N자형 반등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남들처럼 계좌 방치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불타기라는 게 아니라 비중 축소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게 확실한 재료가 나와줬을 때 마운자로에 대한 그 생산 완제품에 대한 그 공정에 있어서 펩트론이 확정적으로 재료가 나와줬을 때
맡을 수 있는 재료가 나와줬을 때 우리는 그 시점부터 해서 또다시 타이밍 잡고 타점을 잡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내려오는 과정이 크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우리가 무조건 이용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타이밍들을 아직까지도 못 잡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떻게 잡아야 할지. 단기 고점에서 주가가 명확하게 빠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수급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대차 잔고 수량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잔고 수량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월 달만 보더라도 10월부터 해서 11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한 수량은 올라주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를 끌고 있는 이 주포들은 현물만 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현물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찰실한 물량들을 던질 때 공매도 물량들도 같이 던진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자가 누구예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럼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물량을 던지는 주체자도 누구예요? 맞아요. 이 전부터 해서 물량을 모아왔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엇을 한다? 맞아요. 공매도 물량들을 던진다. 3, 4월 달부터 해서 공매도 물량들이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3월 말부터 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됐고, 그로 인해 대차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데, 물론 펩트론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지금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증시가 또다시 크게 흔들리게 된다면 큰 조정 속에서 우리는 손실을 크게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페트론 정말 지금 자리권에서는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올라간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11월 초부터 해서 바이오 섹터가 해치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상승 보여준 거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21일 그리고 24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일라일릴리의 차트입니다. 근데 일라일릴리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행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갱신하는 모습을.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일라일리는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왜 갑자기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서 빠졌냐 이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오늘 16%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 자리를 또다시 복귀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다? 큰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서 변동성이 들어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와 이거 뭐가 터질라는 거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좌를 방치해야 할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그 주식의 법칙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권에서 이 펩트론의 그런 기대감들과 그리고 난들의 말을 믿고 지금 자리권에서 감정적인 투자를 했을 때, 이 뇌동 매매로 이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조정이 왔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다. 많은 종목들이 이 고점 자리에서 어떤 재료들이 나와줬겠어요? 당연히 기대감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웃긴 게, 상승장에서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 상승 모멘텀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들, 호재로운 재료들만 봐요.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는 무슨 재료를 봐요? 맞아요. 안 좋은 재료들만 찾아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권에서 또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16%, 17% 반등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반영이 됐고, 그리고 마운자료에 대한 그런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충분히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이 자리권에서 물량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서 빠졌다는 것은, 그리고 공매도 물량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줬다는 것은, 일라일릴리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빠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주포들이 물량을 좀 크게 던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권에서 주가가 또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좋다고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줬을 때 손실을 보고 있는 이 계좌를 우리는 이미 밑에서 비중을 담아갔기 때문에 수익률로 전환을 시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매도 타이밍들을 지금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위에 전화번호로 종목명 그대로 펩트론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지금 자리권에서 우리가 봐야 할 일정들과 그리고 수급의 변화,
제가 싹 다 정리해놓은 대응 전략들 나눠드리고 있고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끙끙 앓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시간이 없고 직장을 다니시면서 짬짬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자로 해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타이밍 잡힐 때마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자, 어떤 이유로 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타점들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로 펩트론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데 무료인 만큼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영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와준 거 정말 좋아요. 좋긴 한데 결국에는 지금 원상복귀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일라인릴리의 신고가 행신을 보여줬고 1조 달러의 벽을 돌파한 상황에서 결국에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기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권에 대한 재료가 나와줬을 때는 확정적으로 나와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그 전부터 해서 세력들은 물량을 정리하면서 주가를 빼버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대차 잔고 수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차 잔고 수량이 뭐예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치기 위한 물량입니다. 근데 그 공매도 물량들이 지금 제대로 나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대차 잔고만 이런 식으로 쌓여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큰 변동성, 큰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예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리권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단기 고점에서의 분할 매도 타이밍들, 물론 물량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전량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위에 제 전화번호 010-7652-0271 번호로 종목명 그대로 펩트론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거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영상에서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물만 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이 나와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인버스나 뭐 공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뭐 하락 베팅에 관련된 투자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주식에서의 손실이 났을 때, 자, 조정이 왔을 때, 손실이 났을 때 이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안정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응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 나가야지 앞으로의 대상승장에서의 안정적인 투자와 그리고 조정장이 왔을 때 그 안전자산에서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지금 12월 들어서면서 MSCI에 대한 기대감들과 그리고 지금 정부에 대한 정책들 어느 정도는 외인과 기관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금리에 대한 재료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금리에 대한 재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12월 2일에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연설에 대한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분석에 맞춰서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점부터 해서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방법들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자 보내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자, 뒤에 영상에서 어떤 선물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에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